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조경진 교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실제로서 너무 떨려요 지금. 긴장해서 좀 버벅거려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제 중2, 중3 친구들 어머님들이시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물론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전까지 사실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해야 될 공부도 많고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과목들도 다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이 여유로운 중학교 때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능하나 많이. 네, 선행을 많이 빼도 일단은 보수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본인이 생각해도 고등학교 가면 정말 빡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엄마 학원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만 쉴게.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도 생각해도 아 얘가 고등학교 가면 힘들 것 같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래 그럼 한 달만 쉬자. 이렇게 해주시는 어머니들이 정말 가끔 계세요. 그 한 달 쉬면요 수학이랑 어학 영어뿐 아니라 모든 외국어 수학이랑 외국어는 하루 쉬면 이틀씩 까먹고요. 이틀 쉬면 닷새씩 까먹고 한 달 쉬면 한 6개월씩 까먹어요. 물론 다시 공부를 하면 이거 배운 기억은 있어 라고 되지만 자유자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전에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완전 말아먹고 학원을 찾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중학교 때는 뭐 99점 100점 맞고 중학교 때 곧잘 하던 친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랬더니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 달만 쉬려고 했는데 한 달 쉬다 보니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신난다고 놀다가 중간고사를 봤더니 중학교랑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바닥을 치고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 학원을 왔는데 너무 오랜 아까 제가 왜 한 달 쉰다고 했는데 중간고사 이후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회복하기 힘든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할 양도 많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절대로 혹시라도 그런 친구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학원 학생들은 혹시라도 그런 아이가 있으면 좀 다독여 주시고 너무 힘들다 나 좀 쉬고 싶다 그러면은 한 며칠 정도만 데리고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다독여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회복하기 힘들어요. 특히나 수학은. 뭐 영어는 어쨌든 암기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단어 외우고 막 외우면 돼요. 근데 수학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회복하기 힘듭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못하는 친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 공부를 통해서 원리와 개념을 배우고 뭔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뚜렷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요즘에 많이들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메타 인지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철도 빨리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오답 개념도 본인이 해야 될 거. 계획표는 필수로 짜고요. 짜투리 시간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복습하고 또는 독서를 한다거나.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숙제를 내줘도 굉장히 미리미리 합니다. 저는 영상 숙제를 매번 내줘요.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어떤 친구는 오늘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월수고 화목토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다다음날 수업이잖아요. 그날 저녁에 예습 영상이 저한테 와요.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조금 늦어도 그 전날, 그 다음날 수업하기 전까지는 영상이 도착을 합니다.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 안 찍어요. 너 남아서 찍고 가! 이렇게 해야지 겨우 찍고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못하는 친구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험 볼 때 이런 걸 언제 배웠어? 심지어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제가 막 기출문제를 풀리잖아요. 자기 배운 적이 없다고 오리발도 내밀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는데요? 막 이래요. 너 책 갖고 와봐. 몇 페이지 펴봐. 여기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배웠네요. 그제서야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시험 볼 때 그래도 아는 거 3개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 보고 와서 꼴랑 3개. 그리고 점심시간
시간에 1등으로 밥 먹는 게 목표고 이거는 주로 이제 남학생들이 빨리 밥 먹고 나가서 뛰어놀라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좋아요에 집착을 합니다. 아이들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저도 이제 아이들 인스타 팔로우해서 같이 보기도 하는데 스토리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게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내요. 내 첫인상과 지금 인상은? 나를 처음 봤을 때 어땠어? 막 이런 걸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이걸 쫙 뿌리고 답이 없는 친구들도 서운해합니다.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예 SNS를 안 해요. SNS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같이 하자고 꼬셔도 아니 싫어 나 그거 내가 그걸 왜 해?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메타인지가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걸 아니까 거기에 소모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라는 걸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안 나오면 자기 탓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안 한 거를 물론 아주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탓을 하고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줬어. 저 학원을 가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학원을 옮기기 시작해요. 근데 옮겨가도 본인이 바뀌지 않는 날 똑같습니다. 그럼 또 학원을 옮겨요. 그러면 이제 학원 유목민이 되는 거예요. 도전짓기 하면서 여기저기 이 학원을 막 저 학원 옮겨 다녀요. 본인한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밖에 뭔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중학교 때 중3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많이 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과정은 3년 동안 이루어지죠. 사실 고등학교도 다니는 건 3년 다녀요. 근데 2학년 때까지 모든 과정을 맞춰놔야 됩니다. 왜? 고3 때는 전 과정을 반복을 해야 돼요. 왜?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저희 아이는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 갈 건데요. 그러면은 수능을 굳이 이렇게 막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요즘 뭐 학종을 가든 교과를 가든 어쨌든 원서를 넣잖아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능을 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능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거 수능 최저만 맞추는 게 아니라 논술하는 친구들은 논술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학종하는 친구들은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입시 일정도 빡빡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과정은 2학년 때까지 끝내고 3학년 때는 이거를 다지는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실전 기출문제 풀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내신 준비가 좀 착실히 된 친구들이 수능 준비도 착실히 되는 거예요. 내신 준비를 하면서 수능을 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내용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요, 여기는 이만큼은 중학교 때 배우는 과정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이 내용 배우고 사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끝머리에 있어요. 확률 이 내용은. 그리고 중3 때 이런 내용들 배우고 1학기 때는 주로 연산이 있고 2학기 때는 도형 주고 어머니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이만큼이에요. 심지어 훨씬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보다. 딱 봐도 3년 동안 배운 양보다 1년 동안 배울 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용 자체는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 좀 더 적은 것 같지만 얘는 내용적으로 심화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입학하기 전에 최대한 아까 선행을 좀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등상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선행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내용들이 고2에서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셔야 돼요. 이 도구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개념을 알아도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때 한 2년 반 정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그때 어쨌든 며느리가 식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 전까지 주방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재료들은 있는데 칼질도 못해. 뭐 도구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식사 준비하고 있으면 쓱 와서 물어보셔요.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니? 아, 어머니 한 2시간만 기다려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들이 있는데 도구를 쓸 수 없으니까는 그림의 떡인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상하가 정말 고등상하가 안 돼 있는 수원 수투의 선행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중3 중에서도 수원 수투까지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선행만 나가는 거는 선행만 나가고 앞에 거 까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워크북에 서너 번 됩니다. 숙제검사할 때 수원을 이 친구는 지금 진도를 수투를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고등상 확인, 고등하 확인, 수원 확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들을 계속 워크북으로 깔면서 까먹지 않게끔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등상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후 과정 선행은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3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보통 말고 기하 과목도 있는데 기하는 이제 이과갈 친구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하는 학교에서도 이제 대부분 절대평가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ABC 성취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도 학교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세게 어렵게 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깊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수능 볼 때 미적분을 이과 선택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차이가 있고 자 제가 고등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문제예요. 고등학교 2학년 수원에 나오는 지수부등식 쪽인데 요 앞까지는 지수인데 여기서부터 지수만 떼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고등상에 나오는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상의 부등식을 모르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놀았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개념은 알지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결심을 했어도 어쨌든 상하를 정리를 하고서는 그 도구들을 손에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뿐이 아닙니다. 자, 얘도 삼각방정식인데 여기 근각에서 나온 게 이거 고등상에 나옵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뒷부분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또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죠. 일단 대표적으로 3개를 꼽아온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고등상 내용이에요. 네, 요거를 알아서 요것들을 찾아내야지 뒤에 이 시그마는 수원에 나오는 기호인데 요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등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후에 이후 과정을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고등상하는 계속 지나면 까먹잖아요. 애들 열심히 진도 빼고 막 해놨는데 시험 때 되면 맨날 몰라요. 맨날 모른다 그러고 좀 지나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몰라요. 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반복은 해줘야 된다. 이후에 진도를 나가더라도.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계획표를 잘 세우잖아요, 열심히. 그러면 요 계획표 한번 잡아볼게요. 요 계획표 어떤 거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뭐 시간도 세세하게 쪼개놨고 뭘 풀지도 정해놨고 실천 여부도 확인을 하고 괜찮은 거 같아 보입니다만 B 아니에요.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본인의 학습량이 확인이 안 돼요.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날그날 세부 계획을 세우고 오늘 단순히 오늘 국어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수학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국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지, 수학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얼만큼 실천이 됐고 안 된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획표를 짤 때 일주일 단위로 예를 들어 그날 계획을 짠다고 하면 여분 하루 이틀은 둬야 돼요. 왜냐면은 분명히 계획표를 짜지만 100%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못한 거 있고 빠뜨린 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여유 시간을 좀 만들어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 고등부는 선생님들이 매번 학생마다 월 초에 내지는 그 전달 월 말에 그 다음 달에 진도 나갈 계획표를 어머님들께 보내요. 실제로 이건 8월 달에 저희 학생들한테 나간 계획표예요. 보시면요. 클리닉도 테스트도 어떤 부분을 테스트를 할 건지 적혀 있고요. 수업 시간에도 숙제를 내주는 부분도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번호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보낸 거고 요거는 다음에 나오죠. 선생님이 보내주세요. 더 디테일하죠. 이반 친구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다 보니까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정말로 여기 보시면 아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계획표를 짭니다.
물론 이제 수학은 저희가 이렇게 해주지만 다른 과목은 스스로가 이런 형태의 계획표를 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때 적어도 요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 요 정도로 진도를 좀 물론 여기에 딱 맞출 수는 없는데 일단은 스탠다드한 요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 잘하는 친구들 수원수 들어가면서 고등 상하 심화까지 할 수 있도록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물론 희망사항입니다. 이대로 진행이 되는 친구도 있고 이보다 빠른 친구도 있고 물론 이보다 느린 친구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시간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우리 강화로 공부하는 친구들 공부를 해오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와서는 이렇게 포인트가 돼요. 아이들이 공부해온 중에서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해줘야 될 거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연습과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믿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아까 보셨겠지만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티칭 수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티칭 수업을 하면서도 문제풀이나 이럴 때 학생들 간의 합으로타를 시키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와서 설명을 직접 하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티칭과 코칭을 적절히 병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맡겨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 다음에는 저희 고등부의 스타 선생님 저희 고등부의 간판 스타 최석준 선생님을 모시고 또 이제 고등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주변 고등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시잖아요. 뭐 수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내신은 대략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석준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학생들을 상대로 세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애들은 뭐 조금 알고 있기도 하고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어머님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많이 몰라요. 저도 그냥 항상 공부하고 있고 제가 아는 만큼 다 해드릴 여유도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어머님들 오늘 듣고 괜찮으시면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이번에 괜찮으면 또 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은 그냥 학원에서 하니까 들을 뿐인 거죠. 어머님들도 오늘 오셔서 이걸 보고 나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뭘 더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 카톡에 문자로 갔죠. 뭐를 하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뭐 이상한 제목들을 제가 많이 썼는데 거기 중에서 아마 다는 못할 것 같아요.